네, 2021년 북극협력 주관 개막식에 이은 공식적인 첫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행사는 한국, 중국, 일본, 프랑스, 폴란드 북극 전문가를 모시고 북극이사회 25주년을 맞아 북극이사회 옵서버 국가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 형식의 행사가 되겠습니다. 전문가의 발표에 앞서 북극 정책과 협력을 이끌고 계시는 국내외 주요 참석자분들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북극 외교를 책임지고 계시는 홍영기 외교부 북극협력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오늘 글로벌 북극협력 세미나에 참석한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우리 정부는 북극이사회 활동 포함해서 북극과 관련한 다양한 양자, 다자 외교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 정식 북극 옵저버 지위를 획득한 이래 북극이사회 내에서 다양한 북극 협력을 추진 중이고, 또한 북극이사회 강요회 및 고위국관리회의 외에 산하 작업반을 통해 환경보호, 과학연구, 신재생에너지 등 각종 협력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북극이사회 이외의 북극서클 및 북극프론티어 등 다자 포럼에 참여 중이며, 북극이사회 6개국 회원국과 옵저버 회원국과 또 옵저버 국가와 양자 협력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북극이사회 25주년을 맞아 북극이사회 옵저버의 역할 강화를 위해 어떤 협력이 필요한지를 전문가들을 통해 말씀을 듣는 좋은 기회로 생각합니다. 북극을 둘러싼 복잡한 국제 관계 및 국가 간 이해관계가 모두 똑같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앞으로 실질적 성과를 내기 위한 여정이 순탄치는 않은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과 같은 세미나에 허심탄회하게 북극 협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다면 북극에 대해서 협력이 점차 공고해지리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글로벌 북극협력 세미나의 성공적인 개최와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북극이사회 의장국인 러시아의 사오 의장이신 니콜라이 코르치노프 의장님의 인사 말씀 동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Dear Excellencies and distinguished guests, it's my pleasure to 대회 귀빈 여러분, 오늘 글로벌 북극협력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금 해양협력 또 북극협력 관련해서 함께 협력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2021년은 북극이사회 25주년입니다. 그 기간 동안 다양한 대화의 장, 또한 지식의 개발, 정책 재현, 그리고 실질적인 행동의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가와 문화 간의 관계를 증진할 수가 있었으며, 우리 모두 다 지속 가능하면서도 또 번영하는 지구를 위한 연대를 했던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후 변화로 인하여서 북극도 크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북극 이사회는 그러기에 옵서버 국가들과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협력을 해왔는데 앞으로도 이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의제를 마련을 하고 공동 행동을 취해서 번영하는 미래를 창출을 해야 할 텐데, 그 과정에서 모두가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2013년부터 옵저버 국가로서 활약을 해왔습니다. 한국은 다양한 사업에서 적극적으로 함께하고 있는데, 특히나 북극 철새 이니셔티브에서도 적극적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상학적 또한 기후과학 방면에서도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러시아가 의장국으로서 선임이 되었습니다. 이 의장국 기간 동안 러시아는 보다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공동 목표를 향해서 모든 북극 국가들과 또한 원주민 공동체, 옵저버 국가 또 그 외 다른 이해 당사자들과 협력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이 북극 협력을 국가 간 또한 지역 간에 보다 강화하고자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새로운 연결고리도 형성하고 또한 협업을 바탕으로 하여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가장 최적의 해결책을 마련을 하여서 여러 부상하는 과제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협력의 정신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지속 가능하면서도 번영의 미래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다양한 접근법을 모색을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 또한 집단 행동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며 생산적인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올해 극지활동진흥법, 차세대 세빙연구소 건조, 그리고 2050 북극활동 전략 등 굵직한 성과들을 진두지휘해 주신 송상근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부 송상근 실장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글로벌 북극 협력 세미나를 주최해 주신 외교부 홍영기 북극 협력 대표님, 그리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김종덕 원장 직무대행님, 그리고 극지연구소의 강성호 소장님, 또 귀한 시간을 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행사를 준비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은 1993년부터 북극에서의 과학 연구를 시작으로 북극 활동을 시작해 왔습니다. 2002년 북극 다산과학기지, 2009년 세빙연구선인 아란호를 통해서 본격적인 북극 연구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란호를 활용해서 여러 국가들과 해양 간척, 해빙, 해양 환경 생태계 조사 등 지속적으로 연구 협력을 추진해 왔고, 이러한 노력과 과학 성과를 인정받아서 2013년도에 북극 이사의 옵저버 지위를 획득한 바 있습니다. 한국은 책임 있는 옵저버 국가로서 북극권 국가와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그동안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탐해, 즉 해양 환경 보호에 원주민 해양 이용 지도화 사업 2017년도입니다. 예, 참여해서 옵저버 국가 최초로 원주민과 협력 워킹그룹 사업을 추진하는 등 모범적으로 북극 이사의 워킹그룹 활동을 통해서 신뢰를 쌓기 위해서 그동안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북극 협력 주간, 북극 아카데미 등 한국형 북극 협력 플랫폼을 구축해서 북극권 국가들과 교류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남극과 북극을 아우르는 체계적인 극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극지 활동 진흥법을 제정하였고, 북위 80도 이상의 고위도 연구가 가능한 차세대 세빙연구선 건조가 확정되는 등 북극 활동을 위한 제도 그리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 성숙된 여건과 대외적으로 쌓은 협력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2050 북극 시대를 지혜롭게 맞이하기 위한 새로운 북극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번 전략의 핵심은 과거와 달라진 국가 위상에 걸맞게 기후변화, 환경보존, 원주민 공동체 협력 등 북극권이 당면한 해난 해결에 저희 대한민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해서 북극권 국가, 원주민 단체 또한 국제사회와 굳건한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북극에서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기후변화 연구를 위해 필수적인 북극권 종합 관측망을 구축하고 관련 데이터를 해외국가 국제기구와 공유해서 북극 기후변화 대응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특히 북극 환경변화로 거주지, 감염병 등의 위기에 직면한 원주민 공동체의 해난을 해결하는 데 동참하기 위해서 원주민의 생존과 직결된 환경 문제에도 대응하는 연구 투자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저희 한국은 앞으로도 북극의 미래를 여는 신뢰받는 북극 파트너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도 책임 있는 옵저버 국가로서의 역량을 다하고 옵저버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개최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는 북극 이사의 옵저버 국가 전문가들께서 모여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북극 협력을 모색하는 매우 의미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여러 제약으로 인해 모든 옵저버 국가 전문가분들이 한자리에 모이지는 못했지만 새로운 북극 협력의 방향이 제시되고 실천 가능한 정책들이 발굴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북극 이사회와
옵저버 국가 간 협력을 정례적으로 논의하는 대표적인 행사로 발전해 나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시 한번 참석자 여러분께 환영의 말씀을 전하며 모든 북극 가족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송상근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늘 행사를 주최해 주신 김종덕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 직무대행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해양수산개발 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종덕입니다. 오늘 글로벌 북극 협력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내주신 해양수산부 송상근 해양정책실장님과 외교부 홍영기 북극협력대사님, 그리고 국제연구소 강성호 소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행사에 참여해 주고 계시는 일본, 중국, 프랑스, 폴란드의 친구들에게도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북극은 글로벌 협력의 공간으로서 과학연구, 기후위기 대응, 해양생태계 보호, 경제활동 등 다양한 북극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북극권과 비북극권 간의 긴밀한 협력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북극이사회 설립 25주년이 되는 해이며 북극이사회 2030 전략이 수립된 의미 있는 해입니다. 따라서 북극의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북극이사회 내의 옵서버 간의 협력도 깊이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오늘의 글로벌 북극협력 세미나는 여러 옵서버 국가의 북극 전문가를 모시고 미래지향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한국의 입장에서도 북극 정책에서 중요한 정기가 마련된 한 해였습니다. 극지활동진흥법, 차세대 세빙연구선, 그리고 2050 북극 활동 전략, 이 북극의 현안 해결과 북극 협력을 위한 제도, 인프라, 전략이 함께 마련된 해입니다. 오늘 세미나를 통해서 옵서버 국가들 간에도 체계적인 북극 협력이 보다 더 활성화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극지과학 연구를 이끌어주고 계시는 강성호 극지연구소 소장님 인사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극지연구소 소장 강성호입니다. 오늘 2021년 북극 협력 주간 개막식에 이어 우리나라와 같은 북극 이사회 옵서버 국가의 북극 정책을 함께 공유하고 토론하는 글로벌 북극 협력 세미나에 참석하신 송상근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님, 홍영기 외교부 북극 협력 대사님, 그리고 이런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종덕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 대행님과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 5월 옵서버 지위를 획득한 우리나라도 북극 이사회뿐만 아니라 옵서버 국가들과 북극 현안에 대한 협력을 위해서 정책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우리나라도 2013년 북극 정책 기본계획, 2018년 북극 활동 진흥 기본계획, 그리고 올해 2050 북극 활동 전략을 발표하고 내년에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의 목표를 담은 극지 활동 진흥 기본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북극권 국가뿐만 아니라 옵서버 국가로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고 어떠한 입장을 견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옵서버 국가 간 정책을 공유하고 토론할 수 있는 자리가 없었으나 이번 북극 협력 주간을 계기로 옵서버 국가 간 논의의 장이 마련되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오늘 참석해 주신 중국, 일본, 프랑스, 폴란드뿐만 아니라 다른 8개 옵서버 국가들과도 정책과 협력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시작점으로서 오늘의 세미나가 큰 역할을 수행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나라 극지과학 연구를 주도하고 있는 극지연구소 소장으로서 오늘 논의되는 사항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북극과학 연구를 바탕으로 옵서버 국가와의 협력 방안을 확대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나라 북극 정책과 협력을 이끌고 계시는 모두 5분의 인사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홍영기 외교부 북극협력 대표께서 좌장을 맡아 발표 및 토론을 이끌어 주시겠습니다. 그럼 마이크를 홍영기 외교부 북극협력 대표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for giving me this input. 네,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께서도 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북극 이사회에서의 옵서버 국가들의 역할은 제한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보다 많은 공통 분모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즉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이나 북극에서의 어족 자원 보존 등 우리 모두 다 공통 과제가 인류로서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활발한 옵저버 국가들을 초청을 해서 발표를 청해 듣고자 합니다. 옵저버 국가의 전문가들께서 북극 정책과 또 본인들이 어떻게 옵저버 국가로서의 협력을 도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안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첫 번째 발표자는 핑수 교수님입니다. 핑수 교수님은 퉁지대학교의 조교수로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인선 연구소 방문 연구원이시기도 하고 또 통수 연구소에서도 연구를 하신 바 있으신데요. 큰 박수로 교수님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Thanks. Good morning, good afternoon, and good evening. 네, 안녕하십니까. 제 발표는 중국과 북극 이사에 관련된 발표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표 부탁드립니다. 저는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중국의 북극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중국의 북극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로서는 어떤 포괄적인 단일 조약은 없는 상황입니다. 유엔 헌장이나 유엔 해양법 협약 그리고 스피츠베르겐 조약 및 기타 조약 및 일반 국제법이 북극 문제를 구휼하고 있고 하나의 단일한 조직은 없습니다. 또 비국간 국가는 북극에서 영토 주권이 없지만 과학 연구, 항해, 상공, 비행, 어업, 공해 및 북극의 기타 관련 해역에서 해저 케이블 및 파이프라인 부설과 관련하여 권리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해양 그리고 그 지역의 자원 탐사 및 개발에 관련된 권리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스피츠베르겐 조약의 채약국은 북극의 특정 지역에 대한 접근 및 입국의 자유 등의 권리도 물론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장표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국은 북극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